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호주. 이곳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범죄자들의 유배지였습니다. 1870년대 신생아 기대 수명이 34세에 불과했던 이 땅이 어떻게 남성 81세, 여성 85세의 장수 국가로 탈바꿈했을까요? 오늘날 시드니와 멜버른은 세계 10대 살기 좋은 도시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주 땅에 사람이 산 건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6만 5천 년 전 빙하기 말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최초의 인류가 정착했거든요. 이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토레스 해협에서 태즈메이니아까지 500개 넘는 독립된 부족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족은 자신만의 언어와 영토를 갖고 평화롭게 살아갔죠. 그런데 15세기 후반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탐험하면서 지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거든요. 당시 유럽 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믿고 있었는데 지구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남반구에도 거대한 대륙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전설의 남쪽 대륙을 찾아 나선 탐험가들이 결국 호주를 발견하게 되죠. 1606년 네덜란드 선장 윌리엄 얀손이 처음으로 호주 해안에 발을 디뎠어요. 당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향신료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지만 호주는 그들 눈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고 척박해 보였거든요. 1642년 에이블 태즈먼이 태즈메이니아를 발견하고 이 땅을 뉴홀랜드라 명명했지만 네덜란드는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등장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는 태평양을 탐험하다가 호주 동해안을 발견했고 보타니만에 상륙해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식물학자 조셉 뱅크스가 수많은 식물을 채집했고 쿡은 이 지역을 뉴사우스 웨일스라 부르며 영국 땅이라고 선포했죠. 같은 시기 프랑스도 호주에 관심을 보였지만 둘 다 실제 식민지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때문이었어요. 영국은 그동안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이 독립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감옥은 죄수로 가득 찼고 영국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1787년 5월 11척의 배에 죄수와 간수를 태운 제1함가 출발했고 이듬해 1월 시드니에 도착했어요. 처음 도착한 보타니만은 정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함대 사령관 아서 필립은 더 북쪽으로 이동해 훌륭한 천연 항구를 발견했고 그곳을 시드니 코브라고 명명했죠. 현대 시드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 1790년과 1791년에 추가 함대가 도착하면서 죄수 수가 계속 늘어났고 형기를 마친 이들이 자유시민이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초기 식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804년 캐슬힐에서 최초의 죄수 반란이 일어났고 1808년에는 군인들이 총독을 쫓아내는 럼 반란까지 발생했죠. 이건 호주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1810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시드니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제대로 된 식민지로 발전했어요. 시드니의 성공을 본 영국은 호주 전역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초 호바트, 1824년 브리즈번, 1829년 퍼스, 1835년 멜버른, 1836년 애들레이드가 차례로 건설됐죠. 하지만 이런 확장은 원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와 홍역 같은 질병이 원주민 공동체를 휩쓸었거든요.
원주민들은 6만 년 동안 고립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어요. 1789년 천연두 한 번으로 시드니 인근 원주민 절반이 목숨을 잃었는데 영국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문화 충돌도 심각했죠. 원주민들은 모든 동물을 사냥감으로 봤지만 영국인들은 자기 가축을 훔쳐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국 정착민들은 소통을 위해 원주민들을 붙잡아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베넬롱이라는 원주민이 이렇게 통역자가 됐고, 번갈이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1802년 해안 탐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전체 갈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착지가 계속 확장되면서 원주민 땅이 침범당했고 18세기 후반부터 양측 사이의 폭력이 끊이지 않았죠. 19세기 중반 들어 정착민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1840년대부터는 죄수보다 자유이민자가 더 많아졌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물론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호주를 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넓은 땅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851년 모든 걸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금을 발견한 겁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골드러시가 시작됐죠. 10년 만에 인구가 43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몰려들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캘 수 있는 금은 빠르게 바닥났고 높은 채굴 세금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1854년 12월 광부들이 정부에 맞서 유레카 스토케이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됐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중이 광부들을 지지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평등 의식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골드러시 이후 19세기 후반 호주는 경제 호황을 맞았어요. 주택과 철도가 건설되고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 건 아니었어요. 농촌 빈민들은 점점 소외됐고 일부는 부시레인저라는 무법자가 되어 역마차와 농장을 털었습니다. 네드 켈리 같은 이들은 범죄자였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1890년대 들어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왔어요. 실업이 늘고 노동 파업이 빈번해지면서 노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 호주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국가를 원했거든요. 20세기 초 6개 식민지가 힘을 합쳐 연방 설립을 추진했고 1901년 2월 1일 호주 연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총리는 에드먼드 바튼이었죠. 새 국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은 백인 호주 정책이었는데 이건 아시아인 이민을 막는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호주군은 갈리폴리 전투에 참전했어요.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한 이 작전은 실패했지만 호주 병사들은 뛰어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내내 32명이 싸웠고 6만 명이 전사했으며 15만 명이 부상당했죠. 연합군 중 가장 높은 사상자 비율이었습니다. 전간기에는 경제 불황을 겪었지만 이때 콰타스 항공이 설립되고 문화적 성취도 이뤄졌어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호주는 다시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토가 직접 공격받았어요. 일본군이 다윈과 북부 도시들을 폭격했고 1942년에는 잠수함이 시드니 항구까지 침투했죠. 이 경험을 통해 호주는 더 이상 영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경제 호황이 찾아왔어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수십만 명이 이민을 왔습니다.
영국인뿐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스, 동유럽 출신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백인 호주 정책은 유명무실해졌죠. 이 이민자들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하면서 호주 경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어요. 동시에 국내에서는 원주민 문제를 인정하고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2000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호주는 세계에 자신의 문화를 당당히 보여줬죠. 호주는 범죄자 유배지라는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을 제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료, 교육, 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평균 수명도 최상위권이에요. 결국 호주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에 있었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도시들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오르고 있어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며 다양성을 키웠고 원주민과의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주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